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금귤은 맛도 좋지만 영양도 풍부한데요. 금귤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구연산도 다량 함유돼 있어서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금귤은 산미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속쓰림이나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많이 먹어도 7개에서 8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현대인들의 독서 습관이 점차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종이책을 보는 사람도 많지만 전자책을 보거나 오디오북을 듣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새로운 독서 문화를 이끄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독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책이 출간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SNS를 통해 독서 경험을 공유하고 책을 추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독서가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책을 읽는 방식도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종이책에서 전자책, 오디오북까지 등장하면서 독서의 형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경계 없는 독서 생활을 위해 콘텐츠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독서 플랫폼 회사로 독서와 무제한 시너지라는 슬로건 아래 2016년에 설립했습니다. 2017년에는 월정액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는 약 840만 명이고 제휴 출판사는 2,300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서 지식재산의 OSMU를 꾀하며 더욱 다양한 장르와 포맷으로 이야기에 기반한 시너지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자책 플랫폼 중에서도 이곳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바로 방대한 독서 콘텐츠 때문. 현재 보유 중인 독서 콘텐츠는 약 20만 권으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의 책을 망라하고 있으며 매월 1,000권 이상의 새 책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욱더 풍부한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은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독서 디바이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페어링 서비스로 종이책을 읽다가 같은 내용의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재생하면 읽던 지점부터 이어서 읽거나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PDF는 물론 EPUB까지 모든 형태의 전자책에서 자유롭게 필기하는 기능도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독서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도 있다는데요. 자신이 기록하고 싶은 책을 담을 수 있는 서재 기능으로 내 취향을 반영한 책장을 공유하거나 월간 독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책을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AI 키워드 기능도 있다는데요. 구독자가 남긴 리뷰와 도서 메타 정보를 활용해 AI가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를 맥락 있게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람의 억양과 발음, 미세한 호흡까지 모방하는 AI 음성 합성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로 전자책 구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도서를 귀로 듣는 독서 경험으로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책을 읽고 듣는 것을 넘어 AI 챗봇과 실시간 상호작용을 하며 독서하는 AI 대화형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전자책 뷰어의 서비스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도서와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는 AI 챗봇이 실행된다고 하는데요. 독자가 책 내용에 대해 말을 걸면 AI는 도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답변 관련 원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흔히 시간이 없어서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또 책을 끝까지 읽기 어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독서의 허들을 AI를 통해 낮추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책을 추천하고 대화를 통해 쉽게 독서하고 기록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독서에 대해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독서 경험이라는 한 사이클을 바라보고 이를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3월 통신장비업체들의 연합기구에서 주최한 세계 이동통신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책의 주인공이나 저자의 페르소나와 대화하듯 소통할 수 있는 AI 기반의 페르소나 챗봇 기능과 AI 대화형 서비스를 시연하여 많은 사람이 AI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책과 함께 일상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일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독서입니다. 요즘 무슨 책에 관심이 많은지 서점을 둘러보는 것도, 모임이나 새로운 만남의 대화 소재를 찾기 위해 책을 들춰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멋지게 디자인된 책 표지를 살펴보는 것도, 심지어 지하철에서 좀 더 있어 보이게 졸기 위해 책을 이용하는 것도 모두 저희가 생각하는 독서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독서와 함께라면 독서가 습관이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독서하지 않던 전보다 조금 더 가치 있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출퇴근길이나 운동 중 집안일을 하면서도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독서 콘텐츠를 일상에서 끊임없이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현대인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허리 디스크인데요. 과거에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 정도로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의 주요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허리는 신체의 기둥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상체를 꼿꼿하게 지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움직일 때도 몸의 균형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허리 디스크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과거 중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었지만 요즘에는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체중 부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젊은 층에서도 흔히 발병하고 있다는데요.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며 척추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심한 경우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와 주위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를 디스크라고 합니다. 단순한 요통일 경우에는 휴식만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허리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 통증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를 진행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전반적인 척추 상태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인 경우는 요통이나 경추통이 발생하고요. 경과가 진행되면서 다리로 뻗쳐지는 또는 상지로 뻗어지는 방사통이 나타납니다. 이런 방사통은 흔히 자골신경통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리 저림이나 손저림, 심하면 근력 저하, 감각 이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요. 심한 경우에는 마비 증세가 오기 때문에 걷기도 힘들 정도로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질환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가 있다는데요. 보통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에는 1차적으로 선택하는 치료법이 약물 치료인데요. 통증의 원인 부위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 소염제와 골격근의 이완을 위한 근이완제 등이 처방됩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약물에 의한 통증 경감과
환자의 기능 회복 정도, 부작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약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통증이 만성화된 환자들은 척추의 안전성을 주는 근육등이 약화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물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척추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비수술 치료로 로봇 감압 치료를 활용하기도 한다는데요. 이 치료는 미국 FDA가 승인한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척추관 사이의 압력을 감소시켜 통증 완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비수술 로봇형 디스크 치료 방법으로요. 이런 경우는 적응증이 골다공증이 있거나 근력이 약한 고령층, 만성 질환을 겪는 환자도 어렵지 않게 치료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단순하게 견인해서 치료받던 방법과 다르게 허리에 각 관절에 회전을 주고 그 디스크의 압력을 줄이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고 계산을 적용하여 감압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척추관절 운동에 관한 10가지 형태의 관절 운동 요법이 내장돼 있어 최적의 자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3D 감압 시스템을 통해 수핵의 탈출을 감소시키고 척추 주변 조직의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손상된 디스크의 회복을 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 치료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디스크는 치료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요.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또는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리고 핸드폰을 장시간 보면서 고개를 수그리는 등 목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좋아졌을 때 척추 주변에 근육을 강화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디스크에 오는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줄일 수 있고요. 디스크 재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허리 디스크는 젊은 층부터 중년층까지 두루두루 나타나는 대표적인 단골 질환인데요. 허리 디스크를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니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여 빠르게 회복하길 바랍니다. 디저트 하면 보통 케이크나 쿠키 같은 서양식 디저트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떡과 같은 한식 디저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통 떡을 비롯해서 퓨전 떡 등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의 외식 문화는 주식보다는 디저트에 열과 성의를 쏟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디저트 하면 단순히 식사 후 입가심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디저트 중에서도 향수를 느끼게 하는 전통 음식인 떡이 시각과 촉각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간식으로 디저트 시장에 새로운 감성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떡은 특유의 쫄깃함과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아름다운 색감과 모양으로 맛과 멋에 예민한 젊은 층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고유의 떡 문화와 서양식 디저트 문화가 결합된 퓨전 떡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매장. 떡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디저트 할인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떡 특성상 당일 판매가 되지 않으면 굳어져 폐기가 되기 때문에 떡집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떡 유통 구조는 소량만 생산 판매하는 방식으로 폐기율을 줄이는 노력을 했지만 다양한 니즈가 있는 소비자들이 빵이나 디저트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급속 냉동 제품으로 폐기가 없는 가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급하게 필요한 답례떡이나 각종 행사에 필요한 떡을 새벽이나 늦은 시간 방앗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고충을 없애주고 싶었습니다. 이 매장은 24시간 운영이 되는 무인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늦은 시간에도 매장에 방문해 쉽게 떡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냉동고와 진열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가 한가득한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무엇일까요?
바로 견과류가 들어간 찹쌀떡이라는데요. 설탕 함량을 줄이고 호두와 팥을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과 고소함이 어우러져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 스타일의 초콜릿과 떡을 결합시켜 만든 찹쌀떡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섞은 앙금이 들어간 떡으로 겉에는 티라미수 코팅까지 더해져 달콤하면서 바삭하고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한 맛과 떡의 찰진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카이막 기반의 찹쌀떡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천상의 맛으로 불리는 카이막 원료를 비슷하게 한국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닌 중동에서 직접 공수해온 카이막 원료를 기반으로 한 찹쌀떡입니다. 딸기를 파당금과 찹쌀떡으로 감싼 메뉴도 있는데요. 생딸기의 새콤달콤한 과즙과 쫄깃한 찹쌀떡의 좋은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다이프를 넣은 찹쌀떡도 최근에 개발했는데요. 꾸덕꾸덕한 초콜릿잼과 바삭바삭한 식감의 중동 전통 간식인 카다이프를 섞은 찹쌀떡으로 2025년도 유행을 선도할 디저트라고 자부합니다. 간편하면서도 의미 있는 축하 세레모니를 할 수 있는 떡 케이크도 있다는데요. 찹쌀떡 안에 달콤한 크림을 가득 넣어 만든 제품으로 나눠 먹기 간편하게 한 알씩 담겨 있어 야외 축제나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바나나 과육과 우유 생크림이 들어간 바나나 모양의 떡과 한때 열풍을 이끈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떡에 접목해 쫀득한 떡과 상큼한 요거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디저트, 그리고 막걸리로 둥글게 빚은 찹쌀 반죽을 기름에 튀긴 뒤 조청을 바른 떡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네, 가격도 싸고 종류도 많고 선물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폐기율과 인건비를 절약한 만큼 판매 단가를 낮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디저트를 즐길 수 있게 했다는데요. 게다가 급속 냉동 기술력을 도입해 시간이 지나도 맛과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선 모든 떡은 햇섭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떡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떡은 급속 냉동하여 유통하기 때문에 위생적이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약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전국 2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체 답례떡 주문이나 급하게 들어온 주문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저트 시장에서 뉴트로 유행이 불면서 전통 디저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트렌디한 성향을 파악해 전통떡의 끊임없는 변신을 꾀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디저트를 확보하고 가격에 거품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고 분석해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메뉴 하면 바로 삼겹살인데요. 이에 따라 삼겹살 창업에 관심을 보이는 예비 창업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맛과 정성을 더한 삼겹살 배달 전문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취업난과 낮아지는 퇴직 연령 등 다양한 이유로 창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고깃집 창업은 업계에서 유행을 타지 않는 대표적인 외식업 아이템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무작정 창업을 시작하면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식업 창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맛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삼겹살을 메인으로 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며 가성비도 좋아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이 집만 한 두세 번 정도 오는데 200~300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대표 메뉴로는 삼겹살 정식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품질 좋은 삼겹살과 양파, 버섯이 잘 구워져 나오는데요. 삼겹살 같은 경우 습식 숙성 과정을 거쳐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고
여기에 찌개류 가운데 많은 사랑을 받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중 하나를 선택해 공깃밥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냄새가 많이 안 나서 좋고요. 되게 자주 먹는데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서 맛있습니다. 이곳만의 비법 양념으로 버무린 고추장 삼겹살도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로 밥도둑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큼지막하게 썬 돼지고기와 국내산 배추로 만든 김치, 직접 개발한 특제 양념을 넣어 감칠맛이 일품인 삼겹살 김치찜과 삼겹살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시원한 냉면이 같이 나오는 세트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 큰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가맹점주들이 원활하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창업 아이템을 찾던 중 여기 삼겹살을 먹게 되었는데요. 가격도 괜찮고 이 정도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포장 위주라서 저녁뿐만 아니라 점심에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상주하는 시간 외에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신선한 고기와 특별한 숙성 과정으로 삼겹살의 퀄리티를 높인 삼겹살 배달 전문점. 대한민국 대표 삼겹살 맛집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봅니다. 이형주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를 설립한 계기가 뭘까요? 코로나 시기에 맞춰 돌팔구를 찾던 중 삼겹살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네, 게다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외식 트렌드에 맞춰서 배달 삼겹살 브랜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의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저희 브랜드의 강점은 우선 자유로운 영업 방식과 높은 객단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조리 시스템을 갖췄고 짧은 동선으로 효율적이어서 인건비부터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과 시장에 따라서 포장과 배달을 집중할 수도 있고 배달과 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점주들을 위해서 본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본사에서는 오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맹비, 로열티, 감리비, 그리고 공사마진, 계약이행 보증금까지 총 5가지 정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사 직원이 3일간 오픈 지원을 도와드리면서 첫 주문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저희 주력 상품이 이제 삼겹살이 잘 어울리는 냉면과 김치찜이 흥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출시되는 김치찜 밀키트로 매장 매출의 증대에 도움이 될수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삼겹살을 생각할 때는 저희 브랜드가 떠오를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영어학습에 공을 들였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속상한데요. 이는 잘못된 영어학습 방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능률적으로 영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IT 기술이 발전하며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국 공통어로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영어 공부에 매달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이 있어 찾아가 보았는데요. 학교나 다른 학원에서 학생의 현재 점수만을 보고 가능성을 판단하면 대다수의 학생은 그 틀 안에만 머물게 됩니다. 저도 학창시절 그런 학생들 중 하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무한으로 확장시켜 학생들이 자기가 꿈꾸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학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면서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토익과 토플 등 각종 영어 능력 시험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의실에서는 고등부 수업이 한창인데요. 약 14년간의 영어 지도 경험과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학교의 시험 특성에 맞춰 내신 대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취약한 유형을 파악해 이를 중점적으로 연습하게 하여 모의고사 점수 또한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이를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많이 성장하며 제일 중요한 거,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진로진학연구소의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엄선웅 대표가 학생들을 위해 직접 입시 상담도 한다는데요.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학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진로 진학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과의 상담으로 인해서 제 진로 진학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환경에서 영어는 필수 과목으로 대학 입학 시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는데요. 학생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학습법을 찾아주는 영어 학원에서 영어 역량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엄선웅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영어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어 공부의 경우 어떻게 보면 평생을 공부하는 만큼 초등학교 시기는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놀이와 흥미 위주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에는 문법과 그리고 독해, 어휘 등 이론 수업을 병행하며 중학교 올라갈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비교해서 시험 범위가 좁고 시험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학원 자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신을 준비할 때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의 반복학습은 필요하겠지만 무의미한 반복학습을 지향하고 암기의 기본은 이해인 만큼 영어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어 모의고사를 잘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영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내가 단어를 알고 문장이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문과 사회, 과학, 경제, 사회 전반적인 비문학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만 지문의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다양한 영역을 탐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원 운영에 있어서 우선시하는 가치관이나 철학이 있을까요? 저희 학원은 일단 큰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큰 학원은 단순히 재원생의 규모나 학원의 크기만을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모두에게 균등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 모두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올해부터 반영되는 고교 학점제와 그 다음에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입시 전반을 주도하는 등대 같은 학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배달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의 주요 수단인 오토바이 수요도 꾸준히 늘었는데요. 자랑 가운데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환경과 소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전기 오토바이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나라는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배달이라고 합니다. 커피 한 잔부터 음식은 물론 생필품까지 거의 모든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이른바 배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데요. 배달 시장의 핵심은 뭐니 해도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교통정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토바이의 환경 문제와 소음, 높은 연료비 문제를 해결한 전기 오토바이를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휠체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지구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배달기사들을 위한 전기 오토바이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이 집약된 전기 오토바이로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환경부에서 배터리 12가지의 안전성 인증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특히 시험 항목에 구독 충전지 6면 낙하 시험을 인증을 합격하였고 발화 또는 폭발 없음 결과를 얻어 전기 오토바이가 화재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도 불꽃이 일어나지 않아 발화 및 폭발에 안전합니다. 보통 배달기사는 하루에 평균 150km 이상을 주행하는데 대부분의 전기 오토바이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 1회 충전 시 70에서 80km 주행에 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 오토바이는 1회 충전으로 18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대부분의 전기 오토바이는 언덕을 오르는 데 무리가 있어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데 이 전기 오토바이는 고성능 모터 출력을 갖춰 경사진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도 등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주행거리와 속도, 등판 능력, 그리고 편안한 표지성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디자인은 최초 개발 시 약 300명의 배달기사와 설문조사 후 진행하였기에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소음 무연이라 정차 시 시동을 꺼놓지 않아도 소음이나 매연의 피해가 없어 항의가 없고 배달 시간을 줄여 배달기사들의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달 시장이 커져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안전이나 환경 문제에 관해 변화가 필요한데요.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전기 오토바이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권정원 이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기 오토바이를 선보이게 된 계기가 뭘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배달 문화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배달 음식을 받았던 경험은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골목 배달 오토바이가 가득한 것이 지금은 흔한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배달의 편리함 이면에는 소음과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100% 전환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였지만 그 목표 달성 수준은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조사를 하였고 그 이유는 배달 라이더들이 원하는 스펙의 전기 오토바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적이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원하는 그 스펙의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를 개발하였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해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우선 운전하는 자세가 굉장히 편안하고 라이트가 밝아서 밤에 운전할 때 안전하다라고 하는 평이 많았습니다. 또한 등판 능력이 좋기 때문에 가파른 오르막길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존 전기 오토바이는 방지턱을 넘을 때 배터리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오토바이는 그런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우선시하는 가치관이나 철학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친환경 제품은 환경에는 이롭지만 그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존 제품의 성능을 넘는 고기능성 친환경 제품 개발을 목표를 하고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편리함 그리고 안전함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전기 오토바이는 폭발의 위험이 있고 또 배터리 호환이 어려운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야 하지만 저희 전기 오토바이는 그러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이용하지 않고도 한 번의 충전으로 배달 라이더들이 원하는 스펙의 주행이 가능한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앞으로는 네.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전기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 장착된 배터리 밸런스 안정화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해외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가꾸는 남성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모를 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남성의 얼굴은 물론 겨드랑이, 팔, 다리 등 다양한 부위의 시술이 가능한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남성들도 가꾸고 꾸미는 일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털이 많은 남성들은 제모를 통해 단정한 용모를 갖추고자 한다는데요. 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인상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모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문제는 면도 후 빠르게 드러나는 수염 자국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되는 제모로 인해 피부결이 상하거나 상처가 생기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요즘에는 면도기로 하는 제모가 아닌 레이저 제모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이제 털을 없애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깔끔한 이미지로 아니면은 내가 보기 싫은 것들을 좀 정리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풀어보자면은 털에 열을 주면 그 열이 털을 타고 내려가서 우리 피부 안에 있는 모낭 줄기세포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럼 모낭 줄기세포가 타격을 받게 돼요. 모낭 줄기세포가 타격을 받으면 그쪽에 있는 털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레이저 제모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피부가 두껍고 털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남성 제모 시 기술적인 면에서 좀 더 섬세한 의료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술 전에는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개인의 피부 상태와 모근에 맞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과거 레이저 제모는 시술 과정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통증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도입된 레이저 장비를 활용하면 비접촉 레이저 방식이라 위생적이며 쿨링 시스템을 통해 잠시 동안 피부 표면을 차갑게 하여 통증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다양한 사이즈의 팁으로 레이저 스팟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 굴곡진 부위에도 섬세하게 시술이 가능하며 넓은 부위 역시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무분별하게 레이저 제모를 받을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현재 염증이 좀 많은 상태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를 세게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게 더 심해지는, 더 악화가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시술할 때 염증이 이제 없는 부위들을 피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피부 염증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해줘야 하는 면도의 불편함과 수염으로 인한 칙칙한 인상을 개선하기 위해 레이저 제모를 고려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레이저 제모 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반드시 숙련된 의료진과 맞춤 상담을 진행한 후 레이저 제모를 받길 바랍니다. 국지수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신형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제모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마취를 30분 정도 바릅니다. 30분 정도 바른 후에 털의 양과 환자의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레이저의 세팅 값을 조절하게 되고요. 이후 레이저 시술이 시작됩니다. 레이저 후에는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연고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차가운 팩을 덧대주거나 이렇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연고 처방을 해줘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모낭염을 좀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제모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최신형 레이저 제모 장비는 통증이 50% 정도 감소했는데요. 남성 레이저 제모의 가장 큰 허들이 통증이기 때문에 이 통증을 50% 감소시켜줬다는 것은 시술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횟수도 10번 할 거를 5번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효과도 되게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통증이 감소했다. 그리고 많이 아플 거 조금만 아프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 번의 시술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5회에서 10회 정도 시술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털은 휴지기, 성장기, 퇴행기 이렇게 나뉘기 때문인데요. 털이 성장기에 있는 경우에는 털과 모낭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쐈을 때 그 열이 털을 타고 모낭세포까지 잘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퇴행기나 휴지기에 있는 털은 모낭세포와 털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이저를 쏴서 털을 통해 열을 전달을 해도 모낭세포로 열을 전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효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털과 모낭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5회에서 10회 정도 4주 간격으로 시술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레이저 제모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레이저 제모를 받으면 피부가 잠시 예민해집니다. 이 예민해진 피부를 보호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첫째로는 보습을 열심히 해주는 거, 두 번째로는 자외선을 좀 피해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자외선 크림을 잘 발라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열을 너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우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격한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5일 정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세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정일 변호사와 함께 조세 분쟁에 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정일 변호사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15년 근무했습니다. 국세청 안에 있을 때 국세청 본부에서는 조세소송 불복 체계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지방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직접 했었고, 그다음에 주요한 그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을 2번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시작 단계와 끝 단계를 모두 경험한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요즘 세제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요즘에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을 보면 상속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젊은 층들은 이제 어떤 가상화폐, 코인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 법이 들어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10년 기준으로 했더라도 굉장히 이제 가치가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상속세의 어떤 그 틀만 가졌더라도 자기들이 한 거야 뭐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증가한 세부담을 어떻게 이제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에서 과세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입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은 그 과세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만약에 과세한다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종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또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국제적인 어떤 기준과 맞춰서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서 어떤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만드는데 많은 좀 그 숙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 분쟁이란 어떤 걸 말합니까? 뭐 법률 용어는 있긴 있는데요.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는 본인은 이제 세금을 낼 세금이 없거나 적은데 국가 과세당국에서는 좀 더 그보다는 많게나 아니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시각차가 있을 때 그걸 통틀어서 이제 그렇게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조세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조세 불복은 뭘 말합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납세고지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고지서를 이제 수용하면 그대로 납부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고지된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일련의 절차들을
통칭해서 조세 불복 절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세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납세자, 이게 전문 영역이고 또 납세자의 어떤 권리 구제를 위해서 좀 약간은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는 이제 과세 전 단계에서는 과세 전 적부심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과세 이후 단계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이의 신청을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그 이후 단계에서 국세청에 청구하는 심사 청구나 조세 심판하는 심판 청구를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약간 행정 심판의 특수한 형태인데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면 행정법원에서 조세 소송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조세 불복이라는 거는 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법이라는 전문 영역에서 자기가 특수한 사실관계가 이제 어우러져 갖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문가랑 먼저 대화를 나눌 때는 당연히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걸 명확히 좀 확인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이해 단계에서는 이제 전문가가 어떤 과세의 어떤 법리적인 틈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게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법 해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뭐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그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래 행위를 할 때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세 세금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거래 형식을 약간 바꾸면은 그것이 절세가 되거나 아니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 그런 유인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단계에서는 그게 허용될 수도 있고 어느 단계에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절세와 탈세의 어떤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인 어떤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합의들을 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어떤 거래의 경위라든가 목적을 고려해서 그 거래의 형식과 다르게 실제를 고려해서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절세와 탈세의 어떤 간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국세청에서 오래 기간 근무를 했고 또 다른 누구보다 이제 과세 행정에 대한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납세자의 어떤 권리 구제 측면에서 그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이 되고 아울러 공직에서의 어떤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칫솔은 매일 사용하지만 의외로 허술하게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바른 칫솔 보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칫솔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욕실 안에 보관해야 한다면 변기와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칫솔 꽂이 하나에 여러 개의 칫솔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칫솔 목길이 맞닿아서 교차 오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개별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새 칫솔로 교환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